홍준표 후보가 이 2차 컷오프에서 탈락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3시간 만에 홍준표 캠프에 있었던 의원들이 우리 김문수 후보 지지합니다라고 얘기하고 갔다라는 거예요. 김종혁 최고위원님. 김독수가 점점 더 몸집이 지금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런 정치적 어떻게 보면 심하게 얘기하면 폐륜행위를 저는 그동안에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인간적인 도리가 있지 저럴 수가 있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걸 보면 홍준표 후보가 엊그제인가요? 그 페북에다 연속 썼잖아요. 2번. 나 혼자 절의 고도에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대권이 아니라 당권에만 욕심이 어두운 사람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기 캠프를 비판한 거예요. 야, 알고 보니까 나를 도와주는 줄 알고 왔더니 그게 아니고 나를 불쏘시개로 써서 그래서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꼈기 때문에 그런 비판을 한 거라고 보여져요. 김문수 대 한동훈 국힘 최종 경선 찬탄 반탄 진검승부를 벌이게 됐다라는 거죠. 네, 국민의힘 대선 경선 결선 티켓 2장 김문수, 한동훈 두 후보가 거머쥐었다라는 겁니다. 어제 발표 잠깐 같이 보고 오실까요? 경선 결과 과반 득표자가 없어 3차 경선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김문수, 한동훈. 한동훈 후보께서 이렇게 저와 같이 마지막 경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김문수 후보님은 경쟁자가 아니라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한 팀이 되겠습니다. 네, 직접 들어보셨죠? 황우여 이 선대위원장이 얘기를 합니다. 김문수, 한동훈 과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올라갑니다라고 얘기를 지금 하죠. 두 사람 오늘 밤 10시에 양자 토론을 하고요. 그리고 5월 1일과 2일 여론조사를 통해서 5월 3일에 최종 한 명을 선출을 한다라는 겁니다. 네, 사실 이게 김종혁 최고위원님. 네. 어제 발표 전까지 외부에선 한동훈이야 홍준표야. 그러니까 약간 뭐 이게 그 전에 나온 여론조사가 김문수 후보는 좀 높은 편이었었고 한동훈이야 홍준표야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 되는 거야 그랬는데 캠프 안에선 당연히 우리가 올라가지라는 확신이 있었습니까? 그럼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네. 그 당원들의 반응을 많이 보잖아요. 네. 그 한동훈 후보는요. 지난 12월 16일 날 대표에서 쫓겨날 때 다들 그랬어요. 이제 정치 끝났어. 한동훈은 이제 다시는 정계로 들어오지 못할 거야. 뭐 친윤 그룹에서 많이 그렇게들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됐습니까? 계엄에 대한 책을 내고 그다음에 순회 강연을 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정치적 행사를 하면서 그 불사조처럼 다시 치솟아 올랐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보니까 배신자 프레임으로 그렇게 공격을 했었는데 저 같은 경우도 저희 그 지역에서 네. 고향에서 그 저한테 도대체 아우님은 왜 한동훈 편을 드는 거야? 막 이렇게 혼내시던 우리 선배님들이 네. 그 토론을 보고 난 다음에는 아우님 역시 젊은 사람이 해야겠더라. 나 한동훈이 찢었다. 이러면서 전화 온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런 걸 보면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결국은 당심이라는 것은 민심과 달리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기는 후보를 생각하게 돼 있어요. 이재명 후보와 누가 더 경쟁력이 있느냐. 네. 그 60대에 어떻게 보면 죄송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노련하고 나쁘게 얘기하면 노회한 그런 이재명 후보와 싸워서 어떻게 이길 수 있을 것이냐라고 봤을 때 당심이든 민심이든 결국은 한동훈이다라는 결정을 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 구체적인 예가 SNL, 세터데이 나이트 라이브인가? 거기서 나온 그 짧은 동영상 네. 1000만 뷰를 돌파한 거 아닙니까? 며칠 사이에. 이런 경우 저는 보지도 못했어요. 네. 그리고 지금 라이브 방송하는 거, 예, 그것도 뭐 몇십만 명씩 계속 하고 있으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민심이 거대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잠깐 지금 방금 TV 켜신 분들은 최종 후보로 한동훈이 된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일단 한동훈과 김문수 5월 3일 두 사람 오늘 저녁 양자 토론을 하고 5월 3일에 뽑는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말씀은 우리 캠프에서는 당연히 한동훈 후보가 이 홍준표 후보 말고 우리가 올라갈 줄 알았어요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한동훈 후보가 올라갔다는 건 홍준표 후보가 또 떨어졌다는 얘기인 거죠.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네, 다음 기사. 당원 투표에서
갈렸다. 김덕수에 밀린 홍준표다라는 거예요. 김덕수가 누구냐? 김문수와 한덕수를 합친 거다. 지금 이제 김문수 후보 캠프에서 이런 포스터를 지금 내고 있어요. 같이 볼까요? 이거죠. 나라를 구할 김문수, 한덕수, 문덕이다. 그래서 김덕수한테 홍준표 후보가 밀렸다라는 겁니다. 이건 이승훈 변호사님. 제3자 입장에서 뭐 이재명 후보와의 뭐 누가 되고 이런 걸 떠나서요. 제3자 입장에서 김덕수와 한동훈 누가 더 세다고 보십니까? 일단 저는 아직도 김문수 후보가 왜 나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본인이 당선되려고 나온 건지 아니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가라고 해서 나온 건지 아니면 내가 지금 권한대행이 한덕수가 나갈 수가 없으니까 일단 며칠만 본인이 대신 자리 좀 해줘 라고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인이 왜 나왔는지를 좀 얘기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한동훈 후보가 경선 기간 동안 잘 했던 것 같아요. 이 토론회에서 일단은 너무 깐족된다라는 모습이 좀 있긴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려고 노력하고 이건 아마도 방송 패널들이라든가 이렇게 지원해주는 팀들이 있잖아요. 네. 지원해주는 팀들의 말을 잘 들은 것 같아요. 반면에 홍준표 후보는 저는 한동훈 홍준표 후보가 처음에는 올라갈 거라고 봤는데 그 이유는 홍준표 후보가 좀 노련하잖아요. 경륜도 있고 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준비도 돼 있고 그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준비가 안 됐다. 그리고 좀 너무 준비 안 된 모습을 신경질적으로 표현한 것 같고요. 너무 깐족대다라든가 보정속옷 이것밖에 기억이 안 남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홍준표 후보가 대구시장까지 버리고 올라왔지만 준비가 부족하고 조금은 겸손하지 못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말씀은 이 생각보다 홍준표 후보가 좀 준비가 좀 덜 됐었던 면이 있었던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오히려 이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인 입장을 또 말씀을 하셨어요.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아니 내가 지금 이 민주당에 맞서 싸울 이재명 후보에 맞서 싸울 유일한 후보 아니겠느냐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분이 다 한동훈 후보 얘기만 하셔서 제가 대신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요. 상대적으로. 그런데 지금 말씀은 김문수 후보가 왜 나왔는지를 설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이승훈 변호사님 말씀하셨는데 당내 분위기는 좀 다른 수도 있는 것 같다. 다음 기사 같이 볼까요? 홍준표 캠프 의원들 홍탈락 3시간 만에 김문수 지지. 홍준표 후보가 이 2차 컷오프에서 탈락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3시간 만에 홍준표 캠프에 있었던 의원들이 우리 김문수 후보 지지합니다라고 얘기하고 갔다라는 거예요. 김종혁 최고위원님. 김덕수가 점점 더 몸집이 지금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동훈 후보는 김덕수랑 어떻게 싸워서 이길 생각인 겁니까? 근데 일단 저게 정치 도의상 참 너무 심한 거죠. 어떤 후보를 지지하다가 그 후보가 떨어지자마자 그 후보에 대한 위로라든가 뭐 아픔을 같이 나누는 게 아니라 곧바로 3시간 만에 빛의 속도로 다른 후보 캠프로 가는 저런 정치적 어떻게 보면 심하게 얘기하면 폐륜행위를 저는 그동안에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인간적인 도리가 있지 저럴 수가 있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걸 보면 홍준표 후보가 엊그제인가요? 그 페북에다 연속 썼잖아요. 2번. 나 혼자 절의 고도에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대권이 아니라 당권에만 욕심이 어두운 사람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기 캠프를 비판한 거예요. 야 알고 보니까 나를 도와주는 줄 알고 왔더니 그게 아니고 나를 불쏘시개로 써서 그래서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꼈기 때문에 그런 비판을 한 거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오후에는 또 아니 도대체 탄핵 정권의 총리가 나오는 게 맞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몇 번 입장을 바꾸시고 최종적으로는 말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신 거잖아요. 근데 저 그림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을지문덕이요. 네, 을지문덕도 그렇고. 일단 을지문덕은요. 네. 본인이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후보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네. 제가 되면은 단일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후보가 되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와 싸워서 이기려는 게 아니라 그 한덕수 총리와 단일화하기 위해서 후보가 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분한테 후원금 낸 당원들, 투표한 당원들은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그리고 저 그림은 뭐냐면 과거에 대표 경선할 때 한동훈을 놔두고 원희룡, 나경원 뭐 이런 분들이 네.
둘러싸고 윤상현 이른바 친윤들이 둘러싸고 거기다가 이제 용산까지 네. 그렇게 공격했던 그 모양새 비슷한 것 같아요. 홍준표 캠프에도 들어갔던 분들이 일제히 그 김문수 후보 쪽으로 이동하는 거 보면 저분들은 이 자기들이 지지하는 후보가 대표가 그러니까 후보가 돼서 네. 이재명과 싸워 이기겠다 이게 아니고 야 빨리 만들어서 저쪽에 밖에 있는 사람하고 결합을 시키고 그 이유는 야 무엇보다 무조건 한동훈이 되는 건 막아야 돼. 그런 이유인 것 같아요. 그 도대체 왜 나와서 대선 그 후보를 지지하고 그 운동을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누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인가? 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지금 말씀은 홍준표 후보가 외로웠었던 것 같다라는 뭐 이런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근데 말씀 중에 살짝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그럼 요 질문을 좀 추가로 드릴게요. 그럼 한동훈 후보는 만약에 5월 3일 최종 후보로 올라가면 한덕수 대행과 단일화를 할 생각이 있습니까? 당연히 다 있죠. 네. 당연히 누구하고도 손을 잡고 네. 그래서 죄를 불려서 싸워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주체는 국민의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당원들이 그렇게 많은 그 성원과 응원과 몇 차례에 걸친 토론과 전국 순회와 네. 이런 걸 통해서 후보가 뽑히는 그 사람이 중심이 돼서 조건을 내걸면서 서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경선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아무것도 출마 선언도 하지 않고 뭐 아무것도 하지 않은 분한테 꽃가마 태워서 장납하듯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그 목표가 실제로는 한번 싸워보겠다. 이게 아니다. 그냥 당권만 유지하겠다. 뭐 이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한동훈 후보가 최종 후보로 선출이 되면 단일화하고 뭔가 빅텐트로 이 같이 이 힘을 합칠 생각이 있긴 있지만 경선 중에 지금 부전승으로 뭐 와서 같이 얘기하는 건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네. 오늘 기사가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한덕수 업은 김문수가 승리, 상승세 탄 한동훈의 반전. 네. 이승훈 변호사님. 객관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객관적으로 제3자한테 여쭤봅니다. 한덕수 업은 김문수가 더 셀 것 같으세요? 상승세 탄 한동훈이 더 셀 것 같으세요? 본인이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공당에서 출마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치 자기가 한덕수 대행과 경선을 통해서 승리하겠다라는 느낌보다는 제가 한동훈 후보를 이겨서 한덕수 대행에게 대선 후보 자리를 주겠습니다라고 들려요. 그런 측면에서 김문수 후보가 이기는 건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간에 이런 말 하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생에 이재명 후보에게 빚을 많이 진 것 같다. 그래서 굉장히 더 많이 도와주고 있다라고 하듯이 한동훈 후보를 그냥 냅뒀으면 네. 한동훈 후보가 안 될 것 같은데 자꾸 한동훈 후보를 견제하고 한동훈 후보가 되면 당권 잡으면 안 돼, 대통령 후보 되면 안 돼라고 자꾸 뭔가 나경원도 내보내면서 견제를 하다 보니까 한동훈 후보에게 전세계 빚을 진 것 같아요. 한동훈 후보를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줄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듭니다. 네.